1차 부등식 2회 실전 문제. 1번 다음 보기의 문자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 4개와 700원짜리 과자 X개의 가격은 8,500원보다 크지 않다. 어, 크지 않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되죠. 작거나 같다. 이하다, 이하. 어, 이상, 이하, 뭐 이런 말들. 그래서 1200원짜리 4개, 1200원짜리 4개 하고 700원짜리 과자 X개는 8,500원보다 적지 않다. 아,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는 뭐 간단하게 1번이지. 보통 뭐 이상이다, 이하다, 뭐 초과다, 미만이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좀 어려운 말들이니까 크지 않다, 어,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지. 두 번째 문제,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덧셈 뺄셈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주어진 식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하고 그러면 이제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고, 양변에 5를 빼고 음수를 더했으니까 덧셈 뺄셈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그래서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어쨌든 이 주어진 식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지. 1번부터 만들어 보면, 자, 출발은 이제 A가 B보다 크니까.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얼마든지 그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양변을 해서 1을 빼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지는 거. 2번도 만들 수 있지. 2번은 일단은 마이너스 A 음수를 곱해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바꿔 놓고 그 다음에 3을 더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5로 나누고 그래서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2번도 만들어지는 거야. 또 3번도 만들 수 있다. 3번 만들어지나? 3번 볼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마이너스를 4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거기다가 3을 더하면 요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기 3. 자 그러면 또 만들어졌네. 그지? 자, 또 4번을 만들 수 있을까? 4번은 뭐 이미 잘못된 거지. 어, 이거는 정리하면은 이거는 A가 B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지? A가 B보다 작다. 그럼 A가 B보다 큰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4번은 안 된다. 5번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같은 뜻이다. 자, 부등식의 성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사실을 잘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문제.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서 양수 10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자, 오른쪽은 항이 한 개지. 그래서 여기다 10을 곱하면 5 곱하기 x 마이너스 2. 뭐 여기다 또 10x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항이 한 개라고. 자, 요걸 이제 정리하면 5x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x는 왼쪽으로, x는 왼쪽으로, 숫자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1. 자, 마지막에 음수 마이너스 8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8분의 31보다 작다. 8분의 31은 84, 32보다 작으니까 3. 얼마 얼마 얼마지, 그지? 그러면 3.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자, 3까지 되는 거지. 3. 얼마 얼마보다 작다. 그러니까 3개.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푸는 이 절차대로 x는 왼쪽에, 숫자는 오른쪽에. 물론 이것도 이제 숙달이 되면 x를 뭐 굳이 왼쪽으로 옮기지 않고 오른쪽에서도 풀 수 있으니까 그거는 훈련이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일 거고 당분간은 숙달이 될 때까지는 요 규칙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무게가 서로 다른 4개의 열쇠를 윗접시 저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무게를 비교하였다. 4개의 열쇠 무게에 대한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뭐 부등식의 성질하고 열, 그 윗접시 저울이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런 논리적인 추론 이런 거 요런 걸로 뭐 재밌는 문제들이 많지 뭐 가짜 동전 찾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문제들도 많은데 자, 요 이렇게 그림을 좀 보고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 일단은 B가 A보다 더 무겁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B 쪽이 내려갔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평행을 이루니까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는 무게가 똑같다. 자, 세 번째는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D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더 왼쪽이 더 무겁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그 A, B, C, D에서 대소 관계를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단은 A하고 B는 관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세 번째를 잘 보면은, B가 더 무겁잖아요. A보다 B가 더 무거운데, C를 더하고 D를 더했더니 이쪽으로 더 기울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C가 D보다 더 무겁다는 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충분히. 음. 그럼 이제 A, B 관계는 됐고, CD 관계는 됐다고. 그러면 이제 그 B하고 C라든지 뭐 이런 관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 두 번째를 이용하고 세 번째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 두 번째에서 예를 들어서 그 A는 C 더하기 D 마이너스 B인데, 요걸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A 대신에 그럼 이제 C 더하기 D 마이너스 B에다가 C를 더한 것은 D 더하기 D하고 보다 더 무겁지 이렇게 그냥 이거 A 대신에 이제 바꿔 쓴 거지 이거 문자를 바꿔 쓴 거.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D하고 D는 이제 서로 이제 떨어내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b를 옮겨보면, 이항해보면, 이제 2c는 2b보다 크다. 그래서 c가 b보다 무겁다는 게 나오지. 그럼 이제 다 연결이 된 거 아닌가? 그러므로, a보다는 b가 무겁고, b보다는 c가 무겁고, 그 다음에, d가 또 문제네.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또, 요거를 이제 또 문자로 바꿔서 요거를 그, 이번에는 이제 B 대신에, 이번에는 B 대신에 C 더하기 D 마이너스 A로 해서 또 세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C, 그 다음에 자, B 대신에 요거, B 대신에 C 더하기 D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다시 D지, 이렇게. 자, 그래서 C는 이렇게 소거가 되고, 정리해보면 2A가 2D보다 크다. A가 D보다 크다. 그지? 그럼 또 D도 이제 나오지. 그럼 D가 제일 A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D가 제일 가볍다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은 4번. 부등식의 성질, 논리적 추론, 세 가지 조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A를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대입하고, 한 번은 또 B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대입을 하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자,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자, 이 표를 보면 이제 학교 평가 계획이 있는데, 1회 지필 평가는 40%를 반영을 해. 그러니까 100점을 받아도 환산 점수는 40점. 2회 지필 평가도 그렇고, 수행 평가는 받은 점수 그대로, 한 번을 수행 평가 한 번 보는데 받은 점수 그대로 이렇게 환산 점수가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자, 근데 승주가 1회 지필 평가에서는 88점, 수행 평가는 18점. 자, 그래서 성취도 A를 받기 위해서 2회 지필 평가는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나? 자, X라 놓고 그 부등식을 만들어 보지. 그럼 이제 이 88점은 40%가 반영이 되니까 88 곱하기 0.4 더하기 x 곱하기 0.4 x 곱하기 0.4 더하기 18점 해가지고 89.5 이상이 돼야 돼. 89.5 이상. 이걸 부등식을 풀면 되지. 뭐 양변에 10을 곱할까? 그러면 이제 음, 3이 8, 30, 조금 352 더하기 4x 더하기 180, 895. 그래서 4x는 그러면 이제 895에서 350이랑 180을 빼면 367. 그래서 x는 91.75. 91.75. 그치? 그래서 보기를 보면 4번에 있어요. 4번. 91.75. 자, 표를 잘 이해해서 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차분하게 해결하면 돼. 여섯 번째 문제는 뭐 간단한 부등식의 풀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양변에 12를 곱하는 게 낫겠지.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서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12, 2x 마이너스 6. 그래서 뭐 이걸 뭐 간단하게 x는 6 이상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일곱 번째 문제. 자, 이런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b의 값은. 이것도 뭐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부등식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는 b-a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a. 요거는 2분의 a-b로 써도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뭐 a, b를 구해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a-b 자체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여덟 번째 문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 중 가장 큰 자연수의 값이 3일 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어쨌든 뭐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이런 부등식을 이제 해결하는 어, 그 정확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절차를 이해를 해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렇게 어,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스스로 막 만들고 그러지 말고 배운 대로 정확한 절차. 뭐냐면 일단 이걸 풀어. 그래서 3x는 a 플러스 5고 x는 3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부등식을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값이겠지. a 플러스 5 나누기 3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을 하는 거지. 이 값을 포함해서 왼쪽으로 작은 쪽으로. 자, 여기에 자연수 값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예. 가장 큰 자연수가 3이 돼야 되니까 3은 여기 있어야 된다고. 3. 뭐 2도 있고 뭐 1도 이렇게. 그럼 4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쓰고 지금 이제 절차를 잠깐 이제 보면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일단 이 a 더하기 5 나누기 3이 안전하게 즉 3과 4 사이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즉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얘기하면 이 등호를 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등호를 쓴다는 의미는 바로 움직이는 값이 이 움직이는 값이 이런 것처럼 그 3의 위치에 같은 위치에 온다는 뜻이에요. 이 등호를 쓴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 움직이는 값이 여기다가 이제 3 쪽에다가 등호를 쓴다는 말은 이 움직이는 값이 3하고 같은 위치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색칠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어, 움직이는 값이 같은 위치에 온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절차대로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하는 거라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해보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등호를 쓴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럼 이제 움직이는 이 3분의 a 플러스 5가 3의 위치에 온다는 거야. 그럼 3의 위치에 냅두고 해보자. 3의 위치에. 3의 위치에 이 3분의 a 플러스 5가 온다는 뜻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칠된 게 이제 움직이는 값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가장 큰 자연수가 3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거지. 당연히 3이라고 할 수 있지. 3을 찍고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건 OK라고, 오케이. 즉, 등호를 쓸 수 있다는 거라. 두 번째, 여기에 등호를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두 번째. 그럼 또 움직이는 이 값이 4의 위치에 온다는 뜻이야. 그럼 4의 위치에
이 A 더하기 5 나누기 3이, 아이고, 여기, 3이, 3, 이 3이 4의 위치에 온다는 거. 자, 그럼 이 범위에 4를 포함해서 이제 같거나 작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x값 중 가장 큰 자연수가 3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노잖아, 노. 3이 아니고 4니까 노. 어. 그러면 여기는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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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5 나누기 3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절차대로 등호를 쓴다는 의미를 진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은 움직이는 값이 어, 그 같은 위치에 온다는 뜻이니까 같은 위치에 왔을 때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면 돼. 여기서는 오케이, 여기서는 노.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지. 각각 3을 곱하고 이런 부등식은 좀 이렇게 중학교 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각각 5를 빼고 그러면 4, 7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그 A 값의 범위는 이런 거고 이때 이 A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4, 5, 6 해서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 그래서 3번 이렇게. 자, 이거 계속 강조해도 이게 중요한데 정확한 절차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런 등호를 쓴다는 말의 의미. 지금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거를 정말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행동으로 할 수. 자, 8번에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 이런 그 소금물에 관한 문제의 가장 기본은 어, 어, 이렇게 이런 거지. A% 소금물 Bg에는 소금은 몇 그램 들어있을까? 간단하게 곱하면 되니까 100분의 ABg. 요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래놓고 일단 항상 그 소금물에 관한 값과 소금에 관한 값을 잘 써보면 돼. 그래서 이런 소금물 Bg면은 소금은 100분의 AB 그램 들어있다. 자, 우리 문제 상황을 보면 음, 그 25% 소금물, 그러니까 이런 그죠? 그죠? 25% 25% 소금물 300g. 그러니까 소금물은 300g. 그러면 말 없어도 꼭 여기다가 여기에 소금은 몇 그램 들어있을지를 계산을 해서 꼭 이제 쓰면 돼. 300 곱하기 0.25, 즉 300 곱하기 4분의 1, 75g이 들어있다고. 자, 이 상황에서 물을 이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된 물의 양만큼 소금을 넣었다. 요 말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농도도 변하겠지. 25%도 당연히 변할 거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소금물의 양은 그대로 300g이라고. 그러니까 물을 증발시킨 대신 그만큼 소금을 넣었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g을 증발을 했어. X g을 증발을 시켰을 때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고 소금의 양은 어, 75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300 빼기 X를 하면 안 돼. 소금물은 그대로다. 소금물의 양은. 물이 증발되는 대신 소금의 양이 들어왔으니까. 대신에 이 농도가 변하겠지. 농도가. 농도는 별거 아니고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면 100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이 얼마나 짜냐 하는 거지. 소금을 얼마나 넣었냐.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냥 보기 쉽게 100을 곱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농도니까. 그럼 여기서 농도는 어떻게 해요? 소금물 중에서 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농도인데 새로운 농도인데 얘가 이제 30% 이상이다. 그럼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30 이상이 되면 되지. 곱하기 100. 한 게 30 이상이다. 그럼 간단하게 이걸 풀면 돼. 그래서 양변에 뭐 이거는 3분의 1이니까 3을 곱하고 그럼 이제 90이 되니까 x는 15 이상이다. 그래서 15g 이상 증발시키면은 농도가 30 이상이 농도가 커지겠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기억을 해야 될 거 이거 A% 소금물 Bg에는 소금은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야. 100분의 1 곱하기 B. 요만큼 들어있고 농도는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 요거 소금물하고 소금을 항상 같이 쓰면서 식을 세울 줄 알아요. 소금물에 관한 식, 뭐 소금에 관한 식. 요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식을 씁니다. 자, 9번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10번째 문제. 다현이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해서 뭐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자, 중요한 것은 구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대여를 할 거냐 하는 거지. 뭐 실제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자, 구매는 일단은 구매 비용은 큰 돈이 들지. 42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써볼까? 이제 구매하는 조건을 이제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구매는 일단 목돈으로 42만 원이 들어. 그 다음에 대신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관리 비용이 조금 드는데, 대신에 관리 비용은 좀 싸겠지. 매달. 매달 15,000원. 자, 그 다음에 대여. 대여를 하면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큰 목돈은 들지 않지만, 대신에, 대여료가 매달, 4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래 쓸 거면은 구매를 하고, 조금 몇 달 쓸 거면 그냥 대여를 하는 게 낫다. 이 정도가 상식이잖아. 그럼 도대체 몇 달 이상을 써야 뭐 구매가 유리하냐, 뭐 대여가 유리하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X 개월 쓴다고 하고, 그럼 이제 X 개월 했을 때, 그럼 구매를 선택했을 때의 비용은 42만 원에다가 플러스 15,000X. 자, 대여는 그냥 4만 X.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뭐 몇 달 안 쓸 것 같으면 대여가 낫겠지. 하지만 오래 쓸 것 같으면 이제 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이제 처음에는 이 4만 원이 42만 원에 비해서 좀 적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결국 이 42만 원보다도 훨씬 더 그뭐 이제 누적으로 커지면은 오히려 그냥 구매가 낫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어, 몇 개월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할 때 구매하는 것이 대여하는 것보다 유리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구매가 대여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크다는 게 유리하는 게 아니고 작아야 유리하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되고 비용은 작게 들어야지 유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을 뭐 그냥 풀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오른쪽으로 옮겨도 되지만 그럼 왼쪽으로 또 문자는 왼쪽 숫자를 오른쪽 하면은 마이너스 25,000 x 마이너스 42만. 그래서 이걸 풀면 되지.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공 3개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25x 그럼 420 5로 나눠볼까? 5x 5 8 40 5 4 20 그래서 x는 5분의 84 그럼 5 1은 5 3 5 7 16점 얼마 얼마 그러면은
최소 이제 17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17개월 이상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 게 낫겠지. 오래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차분하게 읽고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서 요 식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울 줄만 알면은 뭐 풀이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